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가장 뜨거운 이슈들 그냥 제목만 훑고 지나가면 놓치기 쉬운 핵심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짧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아침 복잡한 뉴스도 훨씬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26년 3월 25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정말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22대 국회 후반기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고 있고,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 25조 원 규모 편성 원칙을 제시하면서 선제적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에너지 이익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협상 상대 공개를 예고하고 심지어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다음 달 9일까지 마무리하려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지상군 투입 준비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협상과 압박, 시장 안정과 공급 불안, 정치 공방과 경제 대응이 한꺼번에 굴러가는 아주 복잡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의 상임위원장 쟁탈전이 본격화됐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실제 입법과 현안 주도권을 쥐는 핵심 자리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원 구성 협상은 늘 뜨겁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사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목표로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쥐겠다는 쪽이고, 국민의힘은 특히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방향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상징성도 크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국회 전체 흐름이 불리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정치권 첫 번째 키워드는 상임위원장 쟁탈전, 그리고 법사위원장 탈환을 둘러싼 힘겨루기입니다. 이어서 정부 대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제가 터진 뒤 뒤늦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커지기 전에 먼저 대응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라는 건 단순히 에너지 분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물류, 전기요금, 생산비, 수입물가, 생활물가 전반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전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전쟁 추경 25조 원 규모 편성 원칙도 함께 제시하며 정부 대응을 본격화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이 붙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을 비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25조 원이라는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즉, 정부는 지금 중동 전쟁 장기화를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민생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현실 문제로 판단하고 본격 대응 국면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이와 맞물려 중동 대응 추경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거 매우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길어질 경우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게 기름값과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비가 오르면 물류가 흔들리고, 원자재 가격이 뛰면 제조업과 수출입 구조가 흔들립니다. 결국 민주당은 추경의 초점을 바로 그 부분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국회가 바꾼 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여야가 거의 모든 사안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는 표현은 의외로 무게가 있습니다. 즉, 추경과 대응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이어지고 있지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서는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사법 이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접수된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첫 판단입니다. 처음 접수된 사건 26건 전부를 각하했다는 점에서 헌재가 제도 운영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재는 단순한 재판 불복이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누구나 막연하게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넣는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되고 추상적 주장도 안 된다는 기준을 이번에 분명히 못 박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법 뉴스의 핵심은 재판소원 제도가 열렸다고 해도 그 문턱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수사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위장단체로 지목된 한국근우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단체가 종교와 정치권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와 정치권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 즉 단순한 민간단체 차원을 넘어 정치적 연결고리로 기능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움직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정교유착 의혹, 신천지 위장단체 지목, 한국근호의 압수수색, 정치권 연결 통로 의심, 이 네 가지 키워드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컷오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컷오프 후 바로 정치적 행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 당연히 파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장 컷오프가 단순히 경선 정리로 끝나지 않고 다른 선거 구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물난 속의 공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늘 큰 지역 이슈만 주목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후보를 누구로 세우느냐가 가장 직접적인 문제거든요. 인물난이 있다는 건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공천 논의가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컷오프 후폭풍과 일부 지역 인물난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국제 정세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이익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협상 결과를 외교적 안정이 아니라 미국의 실익 확보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협상 상대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협상 상대를 공개하겠다는 건 협상 과정 자체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미 상당히 강한 발언인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지율은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외교적 강경 발언과 협상 카드, 정권 교체 언급까지 다 나오는데 정작 국내 정치에서는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깥으로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안에서는 정치적 부담도 함께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다음 달 9일까지 마무리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시한이 제시된 소식입니다. 다음 달 9일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시장과 외교가에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국들도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번 주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즉 군사 충돌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외교적 중재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이라는 장소가 언급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만큼 주변국들이 실제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함께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일시 유예하며 협상 의지를 보였지만 동시에 지상군 투입 준비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현재 국제 정세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공격은 유예한다, 협상 의지는 있다, 그런데 지상군 투입 준비도 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두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상 공간을 만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군사 옵션을 더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인 거죠. 결국 지금 미국의 대이란 메시지는 단순히 평화냐 전쟁이냐로 나눌 수 없는 압박과 협상과 군사 준비가 동시에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에너지와 시장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중국에서는 사재기 현상으로 주유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에너지 불안이 얼마나 빠르게 사회적 현상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숫자 뉴스가 아니라 실제 중국 현장에서 사재기가 벌어지고 주유 대란이 발생했다는 거니까요. 당국이 개입해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습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사재기, 주유 대란, 가격 상승폭 제한, 시장 안정 조치. 이 흐름 자체가 현재 에너지 불안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줍니다. 카타르 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카타르가 한국 등 주요 국가와 체결한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보통 뉴스보다 훨씬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데 여기에 불가항력 선언이 붙었다는 건 계약 이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유도 매우 심각합니다. 핵심 가스 시설이 이란 공격으로 파손됐고 복구에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소 3년입니다. 이 숫자는 아주 큽니다.
단기 차질이 아니라 구조적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카타르 LNG 문제는 단순한 계약 조정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는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일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현장이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수출 제한 등 고강도 대응책을 검토하며 공급 안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출 제한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건 상황을 상당히 건밀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간 셈이죠. 결국 지금은 원유와 천연가스만 문제가 아니라 나프타까지 흔들리며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번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물가와 물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에 이어 요소수 가격까지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화물차 운전자들과 물류업계 입장에서는 정말 민감한 문제입니다. 요소수는 화물차 운행과 직결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물류비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완전한 공급 끊김이 벌어진 건 아니더라도 심리적 불안이 이미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름값, 요소수, 물류비, 유통비용, 생활물가가 줄줄이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라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급락 이후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아래로 내려오며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요즘 시장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발언이 나오면 급락하고 다른 발언이 나오면 반등하고 환율도 아래로 내려오지만 안정됐다고 말하기엔 여전히 불안한 상태인 거죠. 결국 지금 금융시장은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더 큰 키워드로 보입니다. 코스피 급락 이후 반등, 원달러 환율 1,500원 아래 재진입, 하지만 여전히 확대된 변동성, 이 조합이 현재 시장 분위기를 딱 설명해 줍니다. 이제 국내 사고 이슈를 보겠습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계기로 과거 반복된 화재와 안전점검 미흡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정말 무겁습니다. 참사 하나만으로도 큰데 과거 반복된 화재와 안전점검 미흡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나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위험이 방치됐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문제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예견된 인재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재라는 표현은 사람 손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결국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사후 수습보다도 왜 반복된 경고를 막지 못했느냐는 쪽으로 여론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 영덕풍력발전소 화재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풍력발전은 친환경 이미지가 강하지만 현장 안전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잇따른 사고에 따라 지자체는 노후 풍력단지 전면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면 철거 검토라는 표현이 나온 것 자체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 풍력단지 유지관리 수준으로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철거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결국 영덕풍력발전소 사고는 단순 화재 사건을 넘어 노후 설비와 유지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이슈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살해와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마약왕 박광렬이 10년 만에 국내로 송환됩니다. 텔레그램 마약왕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이미 사건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게다가 한국인 살해와 마약 유통 혐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국내 송환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장기 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는 의미니까요. 경찰은 조직 전반과 범죄 수익 추적에 수사를 집중할 방침입니다. 즉, 박광열 개인만 잡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조직 구조와 돈의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범죄 뉴스의 핵심은 박광열 송환 자체보다도 이제부터 조직과 범죄 수익 추적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생활물가 문제는 더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이 플라스틱과 비닐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식품 포장재 가격 상승 우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쌀값, 기름값, 채소값만 떠올리기 쉬운데 포장재도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플라스틱과 비닐 원료인 나프타가 흔들리면 식품 포장재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물가 전반의 부담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즉 지금은 단일 품목 하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원료, 포장재, 환율이 한꺼번에 묶여 생활물가 전체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4월 하순 수준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4월 하순 수준이라는 말이 딱 체감될 정도로 낮에는 꽤 포근하겠죠. 하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가볍게 입고 싶어질 수 있는데 아침에 나올 때는 생각보다 서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기나 몸살이 오기 쉬우니까 옷차림을 너무 한쪽으로만 맞추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목표로 맞서며 국회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에 대응해 선제적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지시했고 이른바 전쟁 추경 25조 원 규모 편성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유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경 논의를 밀어가고 있고 국회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접수된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하며 단순 재판 불복이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위장단체로 지목된 한국근의회를 압수수색했고 해당 단체가 종교와 정치권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컷오프 여진 속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고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인물난으로 공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이익을 확보했다고 주장했고 협상 상대 공개를 예고했으며 정권 교체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다음 달 9일까지 마무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주변국들도 중재에 나서고 있고 이르면 이번 주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일시 유예하며 협상 의지를 보였지만 동시에 지상군 투입 준비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일각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중국에서는 사재기 현상으로 주요 대란이 발생했고 당국은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습니다. 카타르는 한국 등 주요 국가와 체결한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핵심 가스 시설이 이란 공격으로 파손되며 복구에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일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정부는 수출 제한 등 고강도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에 이어 요소수 가격까지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화물차 운전자들과 물류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라 크게 출렁이며 코스피가 급락뒤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확대된 모습입니다. 사회 이슈로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계기로 과거 반복된 화재와 안전점검 미흡, 불법 건축물 문제까지 드러나며 예견된 인재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자체는 잇따른 사고에 따라 노후 풍력단지 전면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살해와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마약왕 박광렬은 10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며 경찰은 조직 전반과 범죄 수익 추적에 수사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은 플라스틱과 비닐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며 식품 포장재 가격 상승 우려로 번지고 있고 고환율과 겹치면서 생활물가 전반의 부담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며 4월 하순 수준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회는 자리싸움, 정부는 비상대응, 국제정세는 협상과 전쟁 준비가 동시에 돌아가고 우리 생활은 에너지와 원료 가격, 불안의 직격탄을 맞기 시작한 하루입니다. 해몽성은 내일도 복잡한 흐름을 더 선명하고 더 읽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같이 가주시면 매일 아침 뉴스가 훨씬 든든해집니다.